법원 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열심히 써.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기초 상식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강의 제목은 성공 사례가 너무 흔한 법원 경매 투자에 정작 부자된 사람은 왜 적을까? 이거를 주제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민간 수송 헬기라면 그 헬기 좌우 날개 쪽에 또는 좌우 발판 인근에 기관총을 부착하거나 그다음 미사일을 부착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용 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거기에 늘 공격용 미사일을 달 수 있는 아파치 헬기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재테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급여만 가지고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잘 나가는 종합병원의 주인 의사, 종합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를 우리가 부자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은 보면은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장, 아니면 잘 나가는 개인 병원의 병원장, 이 정도 되면 개인 자격사로서 큰 돈을 좀 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려면은 통상 대법관 출신, 아니면 부장판사 출신으로 나와서 또는 공직자로서는 장차관급까지 올라가야만 밖에 나오면은 민간 기업에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에서 큰 돈을 만지기가 쉽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권력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부정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결국은 굉장히 사회의 상류층, 즉 고위 관료 또는 정치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솔직한 말로 그 이외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노동으로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예인들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겠죠. 예, 연예인들은 순수하게 자신의 노동력이죠. 연기면 연기, 영화면 영화, CF면 CF. 예, 자신의 노동력이 주 수입원이 되는, 김연아 선수만 해도 스케이트로 벌어들인 돈보다는 CF로 벌어들인 돈이 수백억에 이른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직업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드문 정도가 아니고 없다라고 봐도 여러분들이 야 그런 법이 어딨어? 라고 반발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나씩 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공격력이 강력한 재테크의 수단, 그런 미사일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헬기에, 헬리콥터에 부착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재테크의 필요성이죠. 재테크의 필요성, 왜 재테크라는 걸 배워야 하는가? 예,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딱 봉착하면 미래도 없고 백도 없고 든든한 부모도 없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이 확실히 되는 재테크를 하나 쥐고 있는 것이죠. 하나를 쥐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별 시시한 거를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왕이면은 재테크 수단 중에서 돈이 확실하게 되는 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확실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기 나름으로서는 고수도 되고 하수도 되는, 즉 내가 시장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 시시껄렁한 것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는 재테크가 아닌데, 재테크의 속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돈을 투자를 하니까 그걸 또 재테크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동산에서 법원 경매를 배우라고 했지, 부동산의 분양을 배우거나 또는 어떤 지방에 토지를 투자하라는 것을 제가 강조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테크라는 관념에서 보면은 한두 푼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법원 경매를 제가 추천을 한 것이지, 그 외에 다양한 부동산 분야에서도 물론 돈은 법니다. 분양권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땅을 사놨는데 오랜 기간이 흘러서 시세 차익을 보거나, 보상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돈을 버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소매 시장에서 기대기에는 우리는 넉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매 시장을 기웃거리는 것인데,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매 시장을 기웃거려서 부자 될 사람이, 굳이 도매 시장까지 안 오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된 포인트는 법원 경매에,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늘 말씀드리는 것일 뿐인 거죠. 저부터도 법원 경매 시장이 아니었다면은 지금도 아마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저한테 지금 PT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어제도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한 분 만났는데요. 저도 그런 분들처럼 어쩌보면 생산직에 근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흔한 직장에서 근근히 생활하려고 월급 받으면서 별로 비전도 없는 나한테 별로 덕도 안 되는 일을 단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이 적성에 맞지 않고 체질에 맞지 않고 붕어빵을 해도 아마 저는 제가 직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멍청한 상사를 지고 있는 것만큼 피곤한 건 없죠. 파트너를 하더라도 밑에가 멍청하거나 미련하거나 앞을 못 보면 그렇게 답답한데
아무래도 내가 직원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회사에 몸을 담아서 나에게 비전이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벗어서 던져버렸을 겁니다. 왜냐면 한 번뿐인 인생이고요. 그 입에 풀칠을 한다라는 명목 하에서 어설픈 차선책을 선택하기에는 저의 젊은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50 넘으면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남자가 50 넘으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한 4세, 그러니까 4살만 넘으면 이제 50이 되는데, 야, 이게 50이라는 숫자가 꿈인가 싶습니다. 그쵸? 50이 될 때까지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50이 되는 생일 때, 어떤 큰 이벤트를 내가 한번 베풀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고, 그 필수적인 건데, 이 경매라는 것은 그나마 탁월한 거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이것을 부정할 놈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법원 경매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걸 넘어서서, 구제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원 경매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최고의 과정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4차원의 세계 같다, 정말로. 이 모든 우주의 법칙이죠. 시간의 법칙, 그 다음에 어떤 내리막의 법칙이죠. 모든 것을 생하면은 소멸하고, 멸하고 내리막을 치는데, 내리막을 친다라는 것은 가격은 오른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없죠. 10년 전, 20년 전의 부동산 가격과 지금의 부동산 가격, 그 가격에 대비한 여러분의 급여의 상승 비율을 보면은, 급여는 집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건의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 IMF 때 옛날에 흔히 방송에서 나왔던 말이, 10,000원을 들고 가면 살 게 없다. 라는 말들이 IMF 당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가 대학교 20살 때죠. 그때 가졌던 물가의 어떤 가격과 지금의 물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그 아이스크림이 300원, 500원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1,000원짜리 보는 것은 흔하죠. 라면도 300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벌써 3배, 4배 이상 물가는 뛰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급여가 300 받던 사람이 1,000만 원 받진 않지 않습니까? 역시나 옛날에도 200 벌면 지금도 300 벌고 또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다시 또 급여가 삭감이 되는 어떤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파고드는 게 펀드와 뭐죠? 펀드하고 보험료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후 대책용으로 보험을 드는 이유도 결국은 현재 있는 어떤 수단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보험하고 펀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똑같은 논리에서 이왕이면 보험하고 펀드를 선택하지 말고 경매를 선택하시라. 그래서 이런 정말로 신기한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법원 경매라는 것은 보기 드물고 신기한 어떤 그 4차원의 세계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서민들에게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것이다. 그 햇님 달님의 동화에서처럼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동아줄을 하나 싹 내려줬는데 그 동아줄을 타고 갈 어떤 힘이 없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동아줄을 잡고 매달리기는 합니까? 그걸 잡고 올라갈 능력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찌됐든 법원 경매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서민들에게는 유일무이한 동아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법원 경매인데, 이런 법원 경매가 과연 공략하기 힘든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실제로 정말로 아마추어들조차도 성공 사례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희 그 부모님 세대도 법원 경매 투자를 하셨고,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법원 경매로 사놓은 집에 전세나 매매하기 전에 제가 몇 개월을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집을 관리하는 명목도 있었죠. 그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은 권리 분석도 못했고, 법이라는 걸 잘 모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빌라만 주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를 해서 그냥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 4,400에 낙찰 받은 것을 한 달, 보름, 2달 안 돼서 7,700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신림역 인근에 있는 중턱에 있는 그 빌라였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라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죠. 제가 20대 중반일 때니까요. 그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몇 천만 원씩 벌어버리던 시절이었죠. 예, 그때는 지금처럼 집이 어떤 경기가 하락하네 폭락하네라는 폭락론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폭락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지금도 폭락론자들이 있고 대폭락이 온다 부동산 사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IMF를 겪었기 때문에 나오는 공황 증세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 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집을 내놓으면 금방금방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물건을 사놓으면은 순환이 좀 빨랐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차라리 전세를 살지언정 매매를 잘 안 하는 그런 어떤 그 보수적이고 이상한 사고 방식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민족의 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하나의 노래의 유행처럼 흘러가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보유하고 자기의 부동산, 자기의 집을 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행 따라서 갑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기형산처럼 폭등하고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법원 경매라는 것이 성공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PT 분들이 이제 붙어 나간 어떤 부동산들을 볼 때도 그분들 중에는 경매 용어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량 물건을 검색을 하고 경매의 편견을 없애고 시세 조사를 하는 기법을 배우고 낙찰가를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의 기준과 어떤 식의 철학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만 배우면은 충분하게 성공은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흔한 법원 경매의 성공 사례가 많은데 그러면 왜 궁극적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적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원 경매와 관련된 카페가 몇 개며 그 카페의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그죠? 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 경매로 직원으로서 부리고 있고 키웠었던 직원들이 그럼 지금 다 한 자리씩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라면 지금 정도면 그 친구들도 10년이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한 자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경매를 가르치거나 경매 투자를 하거나 경매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 불과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직업으로 바뀌어 있거나 그거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잡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라면 과연 그 직업 속에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희한하게도 정말로 빤한 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도 이 길에서 성공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을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십시오. 저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부자 마인드와 관련된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를 망치는 사람은 1순위가 자신이더라. 자기의 되지도 않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잡을 선택하는 법원 경매 시장에서 또다시 자신의 실패를 했던 잘못된 사고방식대로 움직이더라 이거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죠. 안 되고 실패하고 별 볼 일 없으면 고개라도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희한한 것은 안 되고 실패한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법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더 큰 소리치고 더 난척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런 현상들이 아는 척하는 이런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습관을 들이더라 이거죠. 첫째, 모르면 겸손하면 기회라도 온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투자에서 정작 성공한 사람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된다. 법원 경매 투자에서 정작 부자된 사람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을 할 당시부터 처음부터 왜 이렇게 흔하디흔한 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적으며 왜 이렇게 올바르게 노력한 사람이 적을까? 그 다음에 왜 한 번 한다고 했다가 금방 식어버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들부터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해드릴 주제가 법원 경매 시장이 끝물이냐? 앞으로의 어떤 경매 투자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하고 지금 한 얘기하고는 일맥상통한 것이죠. 성공 사례가 흔한 이 법원 경매 투자에서 부자된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나 정말로 그 경매 용어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아줌마들조차도 명도라는 것들을 처음 해보는 그런 아마추어조차도 한 건 두 건에서는 반드시 성공을 하는 이 시장에서조차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몇 년이 지나서 만나보면 항상 그저 그 자리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꾸준하게 해보세요. 정답은 제가 미리 다수의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기초 상식 파트니까 이거는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화두를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의 토크쇼에서 했던 것처럼 1분, 2분 요렇게라도 광주였나요? 법원 경매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광주네요. 광주 토크쇼에서 1분 동안 눈을 감고 법원 경매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중에서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왜 법원 경매가 도매라서 좋기는 한데 왜 절대적인 어떤 고수는 없고 꼭 성공했다는 사람은 이렇게 적을까? 오히려 경쟁률이 치열한 연예계에 있어서 연예인이 돼서 조금만 뜨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뜨기만 하면 부자 되는 게 명확한 시장이 연예계죠. 그러면 경매라는 것은 대신 연예계보다는 경쟁률이 덜 치열하죠. 그리고는 극소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또 만진다는 점. 그러면 그렇게 기회가 더 넓은 시장에서 왜 연예인만큼 돈 버는 놈은 또 적을까?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서로에게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아마 이제 오늘이 어떤 우리 교육생이나 소금쟁이들 모임이나 지방의 토크쇼 같았으면은 제가 이 과제를 주고 바로 각자의 의견 발표를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름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잊지 마시고 5분이나 10분 정도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글쎄요. 친구 하나가 벌써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월세도 받는데요. 비결을 살짝 물어봤거든요. 근데 경매로 돈 벌었대요. 같이 배우실래요?
나? 나 벌써 5년 차야. 나 월세 받는 남자야. 몰랐어? 과장님, 혼자만 하지 말고 좋은 건 같이 해요, 같이. 싫은데 나만 혼자 부자 될 건데. 그럼 저 삐뚤어질 거예요. 알았어. 경매는 말이야, 경매로 돈 번 사람에게 실전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안 그러면 말짱 꽝이야.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대리 알잖아, 나 법대 나온 거. 알죠. 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었거든? 근데 경매는 법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이요? 당연히 법을 알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부자 마인드라 그러더라고. 생뚱맞게 무슨 마인드요? 권리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직 한참 멀었구만. 알았어요, 과장님. 플리즈. 지금 바로 검색해봐. 대한공경매사협회. Right now!